현재 시간 2025년 4월 18일이고요. 4월도 벌써 중순이 남았네요. 시간 빠릅니다. 어쨌든 오전 6시 23분이고요. 오늘은 162번째 시간입니다. 네, 야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영점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반갑습니다. 자, 야당 지난 수요일에 개봉했죠. 4월 16일에 개봉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재밌는 오락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댓글 소개를 일단 해야 되죠. 일단은 브리즈님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아무튼 봄이 한창인데 꽃 구경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못 내면서 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날씨,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루 날 잡고 구경을 좀 다녀왔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4월이 가장 이쁘고 멋있는 달이잖아요. 뭘 어떻게 한번 또 재밌게 즐겨볼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영화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자, 영화 야당 어떻게 봤느냐. 재밌는 오락 영화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통수 치고 복수하고 결국 선이 승리하는 그런 구조의 영화인데, 사실 흔하죠. 어디서 본 듯한 느낌도 많이 나고, 혹시 저기서 저 방법을 쓸까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나 알 수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이 느끼는 신선함의 기준을 맞출 수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거 매 장면 다르게 신선하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신선한 장면을 가지고 조합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뻔한 장면들로 일단 조합을 잘 만들어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은 충분히 잘 빚어진 잘 맞춰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서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의 행태가 좀 과하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불쾌하실 수 있다면 불쾌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성인이라면 못 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말에 영화관 가서 보시기에 돈은 가깝지 않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일단은 그 강수라는 캐릭터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어떤 회색지대의 인물이 주인공이어서 이야기가 아주 좀 통통 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야당이라는 그 역할이 다들 모르는 역할인데, 이게 이제 마약 범죄자 유통책 수용과 그 수사 조직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수사 조직에는 건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범죄자한테는 풀어주는 대신에 뽀찌받고 이런 식이죠. 그 역할이 아주 재밌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고도 보기, 결과적으로는 좀 수사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억울하게 잡히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서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네, 그래서 또한 강수가 왜 야당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씬들도 아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시선으로 보는 마약 생태계가, 물론 마약 생태계가 없어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야당의 시선으로 보는 어떤 회색인의 시선에서 보는 그 설명이 아주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주변인인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마약 관련 한국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계속 나올 거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신선한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경찰의 시선으로 본다던가 범죄자의 시선으로 본다던가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보면은 이제 마약 관련 영화들이 보면은 그
마약은 그냥 소재로 쓰이고 그 마약 생태계 안에서 플레이어로 참가한 어떤 그런 보드 게임 같은 느낌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처럼 마피아 게임 참가한 플레이어들처럼 경찰도 범죄자도 공급책도 투약하는 사람도 제작하는 사람도 어떤 플레이어의 하나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재미를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도 그런 영화지만 새로운 역할의 플레이어가 등장이었기 때문에 재밌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수 캐릭터를 이제 그 강하늘 배우가 소화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역의 느낌은 좀 오래 처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 유쾌하고 영리하고 그러면서도 욕망이 좀 약하고 그런 어떤 끈질김도 있고 여러 모습이 보이는 캐릭터여서 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커가 좀 생각이 났는데 조커보다는 뭔가 조커보다는 좀 맛이 약한 맛인데 좀 더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좀 더 미친놈처럼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야당이라는 역할과 캐릭터 강수라는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야당이라는 그 영화가 흥행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면 후속편도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색인의 시선에서 보는 어떤 마약 생태계를 아주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 같아서 신선한 발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수 캐릭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일반인 관객의 입장에서 마약을 바라보는 시선과 강수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와 경찰, 수사 조직 그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야당이라는 역할과 일반 그 관객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수의 시선에서 마약 생태계를 지켜보는 게 뭔가 많은 어떤 마약 생태계 직접 경험하는 것 같지고 하면서도 직접 마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죄책감은 없는 그러나 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은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강수라는 캐릭터 야당이라는 역할은 그 일단 마약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강수 역시도 마약 중독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걸 잘 극복하는 캐릭터지만 그러나 마약만큼 더 중독성이 있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권력도 중독의 형태가 될 것이고 명예, 뭐 돈 이런 것들도 마약 못지않게 중독성이 있고 강수는 이제 약간 돈 쪽에 중독이 돼서 좀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혹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강하늘 그 배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뭔가 선한 역할 이런 것만 좀 기억했는데 약간 또라이 역할도 아주 잘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좀 더 막 더러운 악역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강하늘 배우가 여기서 연기를 제대로 못했다면 영화가 아마 좀 휘청휘청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요. 강수 야당이라는 캐릭터는 아주 좋았는데 결말은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하게 퇴치가 너무 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나오는 그 이제 뭐죠? 검사 캐릭터가 구관이와 이강수가 약간 그 내부자들의 그 안상구와 그 최강희 주필이었나? 이강희 주필이었나? 하여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활약하면서 약간 하수인 역할. 하지만은 그 엘리트와 밑바닥 인생의 어떤 형제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엘리트가 그 밑바닥 인생들을 뒤통수를 치고 이런 거는 그 관계성은 사실 이제 내부자들에서 보였던
관계성인데 어쨌든 간에 그 관계성을 상징하는 게 라이터인데 그 라이터를 주고받는 게 뭔가 저걸로 뭘 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죠? 그거를 이제 라이터로 뭔가를 하겠구나 했는데 여지없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좀 이게 예측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맥거핀처럼 쓰면서 라이터로 뭔가 하겠는데 하면서 안 하는 게 정석인지 아니면 라이터를 맥거핀으로 쓰고 라이터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객을 오히려 한 번 더 속여서 라이터로 뭘 하는 게 진짜 고단수인지 뭐 저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청이나 도찰이 너무 쉽게 허용이 된다는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라이터 얘기는 했었고 그 엄수진이 그 한강 유람선 탈 때 가방에다 몰카를 씹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걸리고 통과되는 것도 좀 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 창문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것도 보면은 참 저게 뭐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게 또 그래요. 뭐 말해 뭐 안 될 건 없죠. 또 가능하긴 하겠죠. 그것도 조금 이제 너무 쉽게 거하게 무너진다 뭐 이런 생각. 알아서 막 그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주기도 해가지고 그게 또 생중계가 되고 이러면서 너무 근데 그게 또 하필 대선 토론 중이고 이러면서 이게 거하기 너무 한꺼번에 일소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검찰이 얼마나 힘이 세고 뻔뻔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는 다르게 좀 검찰이 이렇게 저게 단순하게 당한다는 게 사실상 좀 설득이 안 되는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현실이 미쳐 있어서 그렇지 뭐 영화를 탓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학은 단테치 패치가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의 카르텔을 무너지는 게 이제 영화에서 쾌감을 주기 위한 결말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거의 그 난이도가 좀 더 높았어야 좀 더 재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요. 그다음에 강수가 마지막에 잡히잖아요. 상재한테. 이제 이게 왜 잡히는 걸로 나왔을까? 그러니까 강수와 간이의 그 관계성이 반배우일 텐데 그러니까 강수가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협박 관계가 믿었다가 배신당하면서 파탄으로 이르는 게 이제 강수와 구간이 검사의 관계에서 보여졌는데 근데 이게 간이와 다르게 상재는 아주 순수한 인물입니까? 경찰로서 범인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순수하니까 간이와 상재는 다른 결말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근데 웃긴 거는 또 상재 역시도 강수를 잘 이용해서 본인 실적 챙기는 건데 그럼 본인은 뭐 무결한가 죄책감이 없을 만하게 떳떳한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강수가 뭐 직접적으로 마약 범죄에 참여하지 않지만 나쁜 놈은 맞으니까 이 사람을 잡는 게 어떤 상쾌한 어떤 상업영화적인 도덕적인 결말을 내는 걸로 가기 위해서 상재가 강수를 잡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물이기 때문에 판타지로 막 그려내서 이제 원칙 바깥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는 또 사회상규상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잡았다가 쉽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수에 대한 어떤 마약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좀 희석시켜주는 야 쟤도 경찰에 잡히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뭘 저건 아니네 완벽하게 야당만 하는 건 아니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잡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후속편을 예고하면서 상재한테 안 잡히고 살아남는 게 재밌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또 뭐 잡혀 들어갔다가 뭐 금방 풀어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잡히는 척 했을 수도 있고 뭐 장난으로 잡아줬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수가 잡혀 수갑을 채우는 결말은 그래요 어떤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해석이 그래서 저는 안 잡히고 좀 유쾌하게 또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게 더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당은 아마 후속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 야당 캐릭터 말고 나머지 두 명의 주연 캐릭터, 그러니까 오상재 형사와 구간이 검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밋밋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상재 역할은 흔히 많이 봤던 열혈 형사의 느낌, 그런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돈도 없지만은 뭐 경찰로서 가오가 있는 그런 서도철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계열의 형사 느낌이 나서 어떤 그런 뒷면이 없어서 이게 좀 그 어떤 구린 속내가 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너무 좀 단면적인 캐릭터인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 역할을 맡은 게 또 박해준 배우란 말이죠. 근데 박해준 배우의 기존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독전이나 뭐 사빠제와 이런 거. 지금은 이제 폭삭수다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바뀌었지만 사실은 어두운 역할을 주로 많이 하던 배우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배우의 이미지를 역용해서 저 새끼는 뭔가 좀 비리 경찰 아닐까, 악질 경찰 아닐까 했는데 비리가 없어, 악질적인 행위를 안 해. 그게 오히려 또 막 반전이어서 또 막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유해진 배우가 맡은 구간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세 욕망에 쩌들어서 막 타락하는 검사 캐릭터들은 뭐 많이 보죠. 뭐 비밀의 숲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당거래 뭐 거기에 뭐 주양 검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 느낌이 약간 베테랑의 최대영 상무, 유해진 배우가 했던 그 최대영 상무가 사실은 이제 그 재벌가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그 대선 후보 주자를 뒷바라지해주는 검사 나와서 최대영 상무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그 뭐 최대영 상무가 만약에 검사가 됐다면 저랬을까,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의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유해진의 찌질한 엘리트 연기는 좀 많이 봤어서 가지고 새로운 거는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또 영화에 많이 출연하기도 했고, 또 유해진이 소화하는 캐릭터 중에 종류 중에 큰 종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가 뭐 개그 캐릭터를 할 때 그 뭐 고광렬이, 뭐 그다음에 왕의 남자 육갑이, 그다음에 뭐 바다로 간 산적의 뭐 철봉이, 뭐 파묘의 느낌, 어떤 개그캐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순박한 캐릭터들로 많이 나오는데 택시 운전사의 그 모습, 뭐 달짝지근해나 공조에 나오는 순박한 느낌, 아니면 찌질한 엘리트, 뭐 아까 말한 베테랑, 뭐 완벽한 타인, 올빼미, 다 약간 그런 캐릭터들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찌질한 캐릭터 역할을 했긴 했는데 뭐 다 특별하게 그런 다른 점이 있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야당, 그러니까 강수 캐릭터에 비해서 오상재와 구간이는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거죠. 만약에 좀 더 그 야당 캐릭터와 비교가 되는 약간 또라이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또 재밌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약간 좀 진중하고 엄격하면서도 뒷속에서는 막 욕망에 끌어넘치는 스타일이라면은 그냥 검사 중에서도 약간 또라이 검사 이런 검사들도 있을만한데, 너무 그 권력을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사 실적을 밝히는 한국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검사 캐릭터여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간이만의 다른 맛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상재도 마찬가지죠. 흔한 형사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서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영화들의, 그러니까 아까 총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많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거였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을 더듬어봤는데, 그러니까 독전과 비슷한 점은 이제 마약판의 화려함, 중독성 이런 거는 나오는 건 좀 비슷한데, 뭔가 이 마약판의 구조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정치 권력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보여주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있고 또 마약 혐의자를 덮어주는 또 검찰의 선택,
그리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뭐 대선까지 연결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점에서 출발하지만 권력과 연결되는 점이 이제 이번 야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베테랑 역시도 고위층의 그 고위층 자제가 마약을 남용하는데 이제 이거를 나가려고 하는 거를 잡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경찰이 승리한다는 거는 아주 또 비슷한 부분이죠. 또 서석철 형사 같은 캐릭터가 보이고 최대형 성모 같은 캐릭터가 보인다는 점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베테랑이 좀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과의 관계도는 그 내부자들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안상구와 이강수가 겹치죠. 그러니까 그 뭐죠? 이강희 주필과 안상구가 협업하다가 안상구가 배신당해서 손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강수도 그 구간이 검사와 같이 협업을 하다가 배신당하고 하반신 타고 다리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재활을 거쳐서 복수에 성공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상구가 이강희 주필과 함께하다가 우장훈 검사와 협업을 해서 복수에 성공하고 이게 우호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강수와 상재의 관계는 이제 이강수 역시도 새로운 협업 파트너로 오상재가 선택이 되는데, 이 강수와 상재의 관계는 마지막에 상재한테 강수가 잡혔기 때문에 이게 이게 앞으로 우호적으로 유지될지 안 될지는 후속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후속편 봐야 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일단 그 안상구와 이강수가 겹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권력층의 민낯을 까발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선 후보 아들의 마약 파티 이거를 덮어주는 뒷배들, 이게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내부자들에서 그 뭐 저기 뭐 미래자동차 재벌과 뭐 대선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막 그 뒷거래 관계가 있고 선거 자금을 받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나온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하나의 의혹에 뭔가 밝혀지면 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이런 점도 내부자들에서 봤던 이야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마약 사건을 덮으려는 권력을 향하고 경찰이 승리하는 점에서는 이제 베테랑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주인공이 형사가 아니라 야당 캐릭터였다는 것이 좀 재밌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는 메시지를 던진다기보다는 재미를 위해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실의 여러 부분을 들쑤시긴 하는데 제대로 뭔가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뭐 현실을 생각나게 만드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랄지, 아니면 검찰이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대사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상대 후보 중에 윤성협이라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의 이름과 비슷해서 또 생각이 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마약에 대해서 막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층에 대한 고발도 사실 많이 했던 거고 다른 데서 했지만 그 베테랑과 내부자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약판의 그 화려함, 중독성 같은 걸 묘사하는 건 또 독점보다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은 안온한 현실에서 비슷한 삶을 반복하면서 사는데, 어떤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잘 볼 수 없는 강한 유혹의 세계를 영화를 통해서 구경하는 재미를 주는 것이 이제 영화가 또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고 언제든 뭐 노출된 기회는 연결된다면 사실 잘 볼 수 없고,
물론 요즘에 또 마약 범죄 많아져가지고 뭐 자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자극의 세계를 엿보고 싶고 그 선에 다가가긴 하지만 넘을 생각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런 관객에게 재미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와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놈들이 계속 나오는데 서로의 막 배신 때리고 통수 치고 알고 보니까 요런 의도가 숨어 있었고 뭐 이런 일부러 이제 잡힌 거고 뭐 일부러 뭐 넘어가지고 요런 과정을 뒤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뭐 상제가 알고 일부러 그 대선 후보 유세하는데 가가지고 시장에서 잡힌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 염사장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줌마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뭐 구간이를 불러낸다든지 뭐 이런 구간이를 통해서도 염사장이 나오게 만드는지 이런 그러니까 전개를 시켜놓고 뒤에 그 이런 사정이 있었음을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편집으로 아주 또 재미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억울하게 당했던 주요 캐릭터들이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 강수는 관이에게 통수를 맞았지만 제대로 복수했고 상제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엄수진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상제는 수진이를 일부러 잡히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구간이 때문에 통수 맞고 이제 커리어가 박살이 나면서 뭐 수진이도 인생이 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자신을 마약 세계로 빠뜨린 조언을 잡는 건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죽지만 어쨌든 그런 복수에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저 재미 요소로 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강조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근데 강조해서 나쁠 것 없는 메시지들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약은 위험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접근할 필요도 없고 구경도 할 필요 없는 절대 그냥 멀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메시지로 말로 막 마약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마약 때문에 벌어지는 마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 마약은 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영화도. 또 막 권력에 대한 경계도 하는데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경계해라.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뻔하고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뻔한 오락 영화들이 상식에 가까운 메시지에 변하지 않는 결말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상규상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마약 조심하고 권력 조심하고 권력을 쥔 사람 조심하라는 그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또 반복을 한 거죠 이 영화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상규 상식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락영화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식을 만약에 뒤집고 어떤 다른 측면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뭔가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 깊은 생각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오락영화로서 쾌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뻔하지만 근데 이 뻔한 메시지가 올바르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오락영화로 만들면서 뻔하지만 올바른 상식을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약 관련한 이야기, 쾌락 관련한 이야기, 중독 관련한 이야기는 너무 사실 많이 나오지만 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건 끝없는 상승은 없구나, 쾌락에는 만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쾌락을 위해서는 결핍 혹은 뭐 별일 없이 평안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쾌락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쾌락이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술을 마셔야지 술 먹는 맛이 나는 거지. 맨날 먹으면 그게 뭐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야 반갑지. 매일 보면 안 반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야 반가운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혹은 별일 없는 일상이 쾌락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심심한 일상이 오히려 쾌락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쾌락에 쾌락을 더하는 행위가 사실 뭐 마약이나 권력 중독이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자극엔 끝없이 상승할 수 없다. 평범함 혹은 하락 뭐 이런 것들과 세트로 가는 것이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만 쫓지 말고 쾌락과 함께하는 쾌락이 덜 있는 일상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큰 욕심을 바라게 되고 더 큰 자각을 바라게 되는데 그런 스스로를 바라보고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루틴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뭐 술을 좀 마셨으면 며칠간 일주일은 동안 술을 안 먹고 뭐 자극적인 거 많이 봤으면은 뭐 그런 거 좀 덜 보고 뭐 음악이나 좀 듣고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 도끼를 빼주는 행동들도 역시나 중요하고 그 행동들이 오히려 다음에 쾌락의 순간이 왔을 때 더 즐겁고 소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와 그렇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